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 6회차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라고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아이소프로필 브로마이드 다음같이 그리면 되겠죠. 예, 관용명이고요. 자, 다음은 헵테인이라고 했으니까 탄소를 이렇게 7개 그려주시고 3번 위치에 BR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위치에 에틸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부터 1번에서 넘버링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다음은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했으니까 육각형을 그려주면 될 텐데,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원원 다이클로로니까 1번 탄소에 이렇게 CL이 2개 붙어 있고, 2번 탄소에 메틸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CH3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이클로부테인이니까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탄소에 CL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튀어나오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3번 위치에 아이오딘이 붙어 있는데 얘는 뒤로 들어가게 그려볼게요. 그렇게 그린 이유는 여기 트랜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클로로 3아이오도 사이클로부테인이라고 표현하고, 업다운 관계니까 트랜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옥테인이니까 8개의 탄소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그리고 1번 위치에 프로 BR, 그죠? 4번 위치에 이렇게 에틸, 3번 위치에 F,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진 같은 경우는 카이랄 중심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절대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선으로 다 표현해 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카이랄 중심이 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카이랄 중심인데 절대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그려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2번을 볼 텐데, 2번은 탄소 5개, 여러분 H 11개, Cl 하나가 있죠. 자, 이 녀석들의 구조 정체를 그려야 되는데요. 지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이 할로겐은 수소처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탄소 5개, H 1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EN 플러스 2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탄화수소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탄소 5개의 구조 정체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각각의 구조 이성 질체에서 이제 서로 다른 탄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 세 가지 종류의 탄소가 있죠. 그럼 세 가지 종류의 탄소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CL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소펜테인에서는 이렇게가 동일한 거고요. 이 3차 탄소, 그리고 여기 2차 탄소, 여기 1차 탄소, 그죠? 4개의 서로 다른 탄소가 있으니까 4개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탄소의 수소를 CL로, 그죠? 파란색 탄소의 수소를 CL로, 그리고 녹색 탄소의 수소를 이렇게 CL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탄소의 수소를 이렇게 CL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경우는 뭐 여기나 다 동일한 탄소죠. 뭐 여기도 탄소가 있긴 하지만 수소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빨간색 탄소의 결합한 수소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의 구조 정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8개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지금 체계명을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얘는 원클로로 펜테인이 되는 거고요. 맞죠? 얘는 투클로로 펜테인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3클로로 펜테인,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클로로 2메틸, 탄소가 4개니까 부테인, 얘는 2클로로 2메틸 부테인, 그죠? 이 녀석은 2클로로 3메틸 부테인, 그죠? 얘는 여기서 1번 해야 되니까 1클로로 3메틸, 탄소가 4개니까 부테인, 그죠? 이 녀석은 여기가 1번이죠. 1클로로 2다이메틸 프로페인, 맞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 해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카이랄 중심을 표시해라.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요. 이제 없네요.
자, 그래서 카이랄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씩 있잖아요. 이 녀석들의 입체 정체를 그려보면 거울상 정체만 그리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 튀어나오게 CL, 그죠? 이렇게 뒤로 들어가게 CL 그려주시면 여기가 R별이면 여기는 S별이 되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도 그려주시면 여기 CL이고요. 여기 튀어나오게 메틸, 또는 뒤로 들어가게 메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S별이네요. 그럼 여기는 R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두 개를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튀어나오게 CL, 그리고 뒤로 들어가게 CL,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R별이네요. 그럼 여기는 S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치환 반응의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SN2 반응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용기가 에스터로 바뀐 겁니다. 자, B는 이렇게 해서 CN, 얘는 나이트릴 작용기가 도입된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알코올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얘는 이렇게 이서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얘는 N3 화합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이 녀석은 치환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이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다시 에스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성 친액체는 이번에는 그럼 여기 황에 메틸 이렇게 붙어서 플러스, 그리고 떨어진 Cl-가 이렇게 염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뭐 해보시면 지금 여기는 SN2 반응이에요. 여기도 SN2 반응이에요. 여기는 SN1 반응이에요. 여기 SN1 반응이에요. SN2 반응이죠. SN2 반응이죠. SN1 반응이죠. SN2 반응이에요. 이렇게 판단한 건 지금 이 녀석들, 지금 SN2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이 녀석들 지금 여기 그룹 3번이죠. 여기 다 표시할게요. 그룹 3번. 그룹 3번. 얘도 그룹 3번. 강친이란 얘기죠. 얘는 그룹 1번. 맞죠? 얘는 그룹이 없네요. 그러니까 썰파이드는 그룹이 없지만 실제로 얘는 그룹핑 할 필요가 없고 중성 친액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그룹핑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무시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물 분자는 그룹 4번이죠. 그리고 알코올도 그룹 4번이죠. 오케이. 아세트산도 그룹 4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룹 4번이 주어지면 이렇게 무슨 반응하면 된다? SN1 반응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 1번 또는 3번이 주어졌을 때 우린 보통 SN2를 하고 이렇게 중성 친액체도 SN2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죠. 황이 비공유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를 빵 치고 이렇게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이탈기 능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이탈기 능력이 큰 걸 1번으로 할게요. 1번. 그래서 이탈기 능력에서 가장 큰 건 지금 가장 강산의 짝염기가 가장 좋은 이탈기니까 HF가 가장 강한 이제 1등, 이쪽이 2등, 이쪽이 3등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HI가 가장 강산이니까 1등, 이쪽이 2등, 이쪽이 3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H3O 플러스의 짝염기죠. 그러니까 H3O 플러스의 짝염기가 가장 약염기가 가장 좋은 이탈기니까 얘가 1등, 이쪽이 2등, 이쪽이 3등. 자, 다음은 뭐 얘는 한번 그려볼까요? NH4 플러스, 그죠? H3의 SA 플러스, 여기서 H3O 플러스. 이 중에서 가장 강산이 누구예요?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강산의 짝염기가 가장 약염기고 좋은 이탈기니까 이쪽이 1등, 이쪽이 2등, 이쪽이 3등.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5번은 지금 뭐 이렇게 비교해도 되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누가 더 안정한가요? 이 왼쪽이 강산의 짝염기죠. HI의 짝염기. 얘는 약산의 짝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이 안정하다고 보면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메탄올의 짝염기고 얘는 HI의 짝염기죠. 강산의 짝염기잖아요. 예, 이쪽이 더 안정하겠네요. 당연히 안정하면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빵 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SN2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얘는 HF가 짝산이죠. 얘는
H2O잖아요. 어디가 더 강산인가요? HF가 더 강산이죠. 강산의 짝염기가 약염기고 안정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빵 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반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얘는 HI의 여러분 짝염기고요. 얘는 HCN의 짝염기죠. 그래서 이쪽이 pK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쪽이 강산의 짝염기 이쪽이 더 안정하죠. 이게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 반응물 쪽이 안정하니까 반응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빵 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는 건 여러분 B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한 것들이 다 뭐죠? 나쁜 이탈기니까 나쁜 이탈기가 존재할 때는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6번을 보면 다음 반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친액체가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면 되는데, 얘는 뭐 OH기가 도입되어 있으니까 얘 하면 되겠죠. 근데 OH-라는 시약은 없고 보통 NaOH 같은 염을 용매에 녹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SCH3 마이너스죠. 얘도 여기 Na 플러스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I 마이너스 해서 I 마이너스를 진행체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는 이 부분이 도입됐으니까 O, CH2, CH3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금속 양이온은 항상 생략되니까 NaOET 소듐 에톡사이드. 그죠? 얘는 이 부분이 도입됐으니까 탄소 3중 결합에 여기 CH3가 있고 여기에 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가면 이 시약을 만드는 방법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를 백사이드 어떻게 해서 SN2 반응으로 우리는 만들어지게 돼요. 생성물이. 자,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 형태로 주어져 있죠. 중성 친액체예요. 그래서 얘는 질소에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이 3차 아민을 친액체로 사용한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이걸 빵 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SN2 반응 형태로 생성물의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해결하고요. 다음은 7번 갈게요. 7번을 보시면 자,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다른 크기의 친액체가 비교되었을 때 친액성은 용매에 의존한다는 것을 배웠다. 알려드렸죠,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여러분 약염기가 좋은 친액체입니다. 그죠? 양성자성,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친액성과 염기도 할까요? 처음에 적는 건 염기도 하고 친액성이 반비례하는 거죠. 근데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염기도와 친액성이 비례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 이 극성 양성자성 용매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용매가 다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양성자성 용매는 비양성자성 용매는 양이온만 이렇게 용매화가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음이온의 용매화가 되지 않으니 비양성자성 용매는 염기도와 친액성이 비례하는 거고요. 양성자성 용매는 음이온이 용매화 되니까 음이온이 친액체 아니에요, 지금. 용매화 되니까 용매화가 적게 되려면 크기가 커야겠죠. 그러니까 약염기가 좋은 친액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세선 표현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는 경향성이 반대예요. 그죠? 강염기가 강친이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기체 상태, 즉 용매가 없는 경우에 할라이드 이온의 경향성을 예상해라. 여러분 용매가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기체 상태, 용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용매 효과를 고려할 수 없으니까 누구처럼 생각하면 돼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인 상황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염비도와 친액성이 비례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넘어가 보죠. 자, 다음 SN2 반응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여러분 나열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반응성이 가장 큰 걸 1등이라고 할게요. 1등. 그죠? 1차 렉스라서 2등, 2차 렉스라서 3등, 3차 렉스라서. B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1차 렉스니까 1등, 이쪽이 2차 렉스니까 2등, 이쪽이 3차 렉스니까 3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C 같은 경우는 지금 얘 1차 렉스죠? 1등, 이쪽이 2등, 2차 렉스, 이쪽이 3등이죠. 그리고 이 바이닐 할라이드는 sp2이기 때문에 SN2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SN2 반응은 입체장애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차수가 낮은 RX가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9번을 보죠. 자, 어떤 반응이 SN2 반응 속도가 빠른지를 잘 주어진 조건에서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은 A는 딱 이탈기에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탈기가 좋을수록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Cl보다 브롬이 이탈기가 좋으니까 첫 번째 반응이 더 반응이 빠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뭐가 다르냐? 친액체의 종류가 다르죠. 산소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경우와 중성 친액체, 당연히 마이너스 형식 전하일 때가 더 빠르겠죠. 다음 C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조잖아요. 플러스 O의 마이너스인데 CO 이중결합의 CH3. 그죠? 여긴 OH 마이너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지금 얘는 이 마이너스가 다 산소 건데 여기는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공병돼서 비편제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전하의 성질이 클수록 반응도가 빠를 테니까 당연히 이쪽이 빠르겠죠. 그죠? 음전하가 편제된 쪽이 더 좋은 친액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보세요. 친액체의 종류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용매만 다릅니다. 이게 극성 양성자성 용매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죠. 근데 이 반응이 SN2 반응이란 말이에요. SN2 반응은 어떤 용매일 때?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일 때 용매 효과가 작으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뭐가 차이가 나냐? 얘가 1차 X고 얘는 1차 X인데, 그죠? 똑같이 1차 X인데 우리는 차수가 동일할 때는 베타탄소 입체 장애까지 고려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 베타탄소의 이 메틸기에서 입체무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체무리가 작은 쪽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은 이제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입체화학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음이온 친액체가 백사이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빵 쳐서 이렇게 공격하겠죠. 그러면 얘 CH3고 여기가 H잖아요. 그럼 여기가 친액체가 앞쪽에서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중수소는 뒤쪽으로 밀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삼연체가 반전되었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반전의 결과로 절대배열도 따져보시면 절대배열도 반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OH-가 여기를 빵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SN2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탄소를 비교하면 당연히 SN2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반전이 되었죠. 반전이 되겠지만 실제로 반전된 걸 표현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탄소가 카이랄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카이랄 중심이 아닐 때는 반전된 걸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같은 논리로 지금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를 백사이드 어택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근데 이 알파탄소가 카이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반전된 구조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다음같이 그리고 그죠? 여기에 카이랄 중심은 똑같이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탄소는 반전이 되긴 하지만 백사이드 어택을 통해서 반전된 구조를 표현해 줄 필요는 없다. 됐죠? 자, 다음 얘도 여기를 백사이드 어택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정사면체 구조로 잘 반전된 구조를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존재하면 다운 메틀기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지금 종이 뒤쪽에서 CN이 들어와야 되니까 뒤쪽으로 CN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뒤쪽에 있던 H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탄소가 이렇게 뭐가 됐다? 반전이 되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면 되겠죠. 즉 A와 D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파 탄소의 반전을 잘 표현해 주면 되지만 B하고 C는 반전된 걸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기 때문에 반전된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번 보도록 하죠. 자,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는데요. 안정도가 가장 큰 걸 1등이라고 할게요. 3차 탄소 양이온이 가장 안정하죠. 그리고 2차 탄소 양이온, 여기는 1차 탄소 양이온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여기는 3차 탄소 양이온이죠. 이쪽이 1등이고요. 여기가 2차 탄소 양이온 2등, 여기 1차 탄소 양이온이 3등이에요. 그래서 1등이 가장 안정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3등이 가장 불안정하다 이렇게 정의한 거니까 이렇게 차수가 높은 탄소 양이온이 유발 효과 또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안정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N1 반응의 순서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SN1 반응은 차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1등, 그리고 이쪽에 2차 렉스니까 2등, 1차 렉스니까 3등. 자, 얘가 3차 렉스니까 1등, 2차 렉스니까 3등. 2등, 여러분 2등. 그리고 얘는 이 결합의 자발적 해리가 불가능하죠. 예, 속도가 뭐 매우 느린 것뿐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리를 할라이드는 SN1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C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이 1등이죠. 그리고 이쪽이 2등이 될 겁니다. 2차 렉스니까 1차 렉스인 얘가 3등.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양윤이 안정할수록 SN1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이 관점으로 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반응 조건이 SN1 반응 속도가 빠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데 차이점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이탈기의 종류가 다르죠. 좋은 이탈기일수록 속도가 빠를 테니까 당연히 I가 더 좋은 이탈기니까 아래쪽이 더 빠를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B는 지금 얘는 3차 RX고요. 3차 얘는 1차 RX니까 차수가 높은 RX일 때 속도가 빠르겠죠. 3차 탄소형이 더 안정한 중간체로 만들어질 테니까요. 자, C는 여러분 여기는 이 결합의 자발적 캐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아릴 양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구조를 아릴 벤젠골이 바깥쪽 이렇게 양이온 이게 아릴 케다이온이에요. 아릴 케다이온. 이 아릴 케다이온은 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자발적으로 해리하면 2차 탄소 양이 만들어지니까요. 제가 빠르다고 해놓고 이렇게 슬로우라고 적었네요. 여러분 이쪽이 빠르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뭐 기질과 용매의 종류가 똑같은데 친액체의 종류가 똑같은데 지금 얘를 용매로 얘는 DMS를 용매로 보죠. 이 반응이 SN1 반응이라면 여러분 이쪽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친액체로 사용한 거고 얘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를 사용하는 거 상황인데 당연히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사용해야지만 탄소 양이온과 X-의 안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극성 양성자성 용매일 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속도 비교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다시피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그 포인트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여기에 포커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14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SN1 반응의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자, CBR 결합이 자발적으로 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탄소 양윤이 평면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벤젠골이 하나 있고요. 여기 튀어나오게 메틸기가 하나 있고요. 뒤로 들어가게 에틸이 하나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피오비탈이 이렇게 생기면서 물 분자가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니까 그죠? 위쪽에서 들어온 그림을 그리면 여기 OH 맞나요? 위쪽에서 들어온 걸 그럼 여기 OH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평면에 벤젠골이 그리고 튀어나오게 누구? 메틸 뒤쪽으로 메틸 그죠? 그런 다음에 다하기 아래쪽으로 물 분자가 들어오면 평면에 있는 그대로 벤젠골이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OH 그리고 튀어나오게 메틸 뒤쪽으로 에틸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 되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 되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거울상이니까 몇 대 몇으로 50대 50으로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져서 알파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B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리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뭐 그냥 평면에 이렇게 실선으로 에틸이 있고요. 여기 튀어나오게 메틸이 있고요. 뒤로 들어가게 메틸이 있죠. 그리고 여기 탄소와 양이온이고 이게 평면에 수직으로 피오비텔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메탄올이 이렇게 공격할 텐데 이 탄소가 sp3가 되겠죠. 생성물에서. 그런데 이 메틸기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카이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거울상 형체 관계가 섞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의미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똑같이 에틸, 여기 메틸, 여기 메틸, 여기에만 얘가 친액제로 작용했으니까 OCH3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자,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 아니니까 뭐 거울상 형체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 구조로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C를 보면 이 녀석이 자발적 해리하겠죠. 그러면 탄소의 가장 메인 사슬, 가장 긴 사슬이 있고 이 튀어나온 메틸기가 평면을 가면서 탄소 양유. 그러면 피오비탈이 앞뒤로 이렇게 꽂혀 있을 테고 이 상태에서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친액체로 반응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자, 앞쪽에서 친액체가 들어가면 OET 산염기 반응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메틸 그죠? 더하기 칠판 종이 앞쪽에서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들어오면 메틸기는 튀어나오고 뒤쪽으로 친액체가 OET 이렇게 되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인데 50대 50이니까 얘도 라세미 혼합물로 광학 비활성으로 주생성물이 얻어지겠죠. 자, 다음 D 같은 경우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리하겠죠. 예, 그러면 육각형 고리에 지금 여기 다운 메틸은 뭐 전혀 상관이 없이 다운으로 존재하고요. 여기는 이 다운 메틸은 평면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죠. 그럼 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피오비탈이 존재할 테고 이 피오비탈의 전자쌍을 제거하는 게 물 분자일 겁니다. 그러면
평면의 앞쪽에서 물 분자가 공격을 하면 3차 탄소 영역을 공격하면 튀어나오게 OH, 뒤로 들어가게 메틸. 그죠? 여기는 여전히 똑같이 다운 메틸. 그렇다면 더하기 이번에는 여기 여전히 다운 메틸이죠. 자, 종이 뒷면에서 물 분자가 공격하면 다운으로 OH 튀어나오게 메틸.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러분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중심과 여기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반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동일한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혼합 생성물로 얻어지죠. 그러니까 라세미 혼합물을 무조건 라세미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A와 여러분 C 같은 경우는 라세미화가 맞죠. 왜? 카이랄 중심에서 반응이 일어났고 요 카이랄 중심이 분자 내에 있는 카이랄 중심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카이랄 중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D 같은 경우는 카이랄 중심이 두 개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카이랄 중심은 절대배열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입체하기 유지가 될 거예요. 반응한 카이랄 중심은 RS가 섞이게 될 테니까 부분 입체 이성체 관계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배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는 이 메틸과 그죠? 여기는 이 메틸은 여기서는 시스죠. 하지만 여기서는 트랜스란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는 이 메틸과 이 메틸이 시스예요. 여기는 뭐죠? 트랜스니까 절대배열 고려하지 않고도 우리는 무슨 관계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SN1 반응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그리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에서 친액체가 반응했을 때 그려지는 입체 형체를 잘 표현하고 그 입체 형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위클리 보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 이론 공부 되게 못한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이론적인 기반, 핵심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유기하게 복습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내년에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